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왜 각광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는 현재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죠. 또 노인들의 자동차 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와 결합된다면 이러한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겠죠. 또한 자율주행차가 확산된다면 교통혼잡 또한 조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동차 운전 사고의 발생률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사회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인 자동차 시스템과 액추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 구동 장치 등을 무인화 운행에 맞도록 구현하고 무인 자동차에 장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용해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비전과 센서를 이용해 시각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센서를 사용해 거리와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물을 피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통합관제 시스템과 운행 감시 고장 진단 체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차량의 운행을 감시하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운행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적 프로세서나 센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을 분석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합니다. 그 후 오퍼레이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보를 알리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죠. 네 번째, 지능 제어와 지능 운행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무인 운행 기법입니다. 현재 무인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지능형 순양 제어 시스템인데요. 지능형 순양 제어는 레이더 가이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운전자가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 또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 적용 기술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는 내부에 달린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이탈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로 무인 자동차에서는 도보와 중앙선을 구분하여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적용 기술은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은 운전자가 어시스트 버튼을 탐색하고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조향 장치를 조절해서 후진 주차와 일렬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일곱 번째 적용 기술은 자동 주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차장 앞에 차를 정지시킨 뒤 엔진을 끄고 내려서 리모컨 잠금 스위치를 2회 연속 누르면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고의 반대편 벽에 미리 붙여놓은 반사경을 탐지해 적정한 접근 경로를 계산해 스스로 주차를 하는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 기술은 사각지대 정보 안내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은 자동차의 양측면에 장착된 센서가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양측의 장애물 및 차량을 확인해 차선을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연관 단어로 5G가 떠오르는데요. 4G도 빠른데 왜 굳이 5G여야 할까요? 5G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수많은 기기의 연결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또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작업용 로봇 등 실시간 제어가 중요한 분야에서 5G의 실시간 전송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내 모든 사용자, 기기, 자동차, 도로가 5G로 실시간 연결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G 통신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은 운전을 할 때 사람이 얼마나 개입하는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0에서 2단계는 인공지능이 개입하지 않은 단계로, 0단계는 자동화되지 않은 스틱 자동차와 같은 형태의 차를 말하고, 1단계는 0단계에 비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좀 더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2가지 이상의 자동화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동차를 말하죠. 3단계부터는 인공지능이 운전에 개입하는 단계로, 3단계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4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운전대가 없는 무인차 단계로 모든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운전하고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제로셔틀이죠.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국내에서 일반 도로로 정기 운행을 하는 유일한 자율주행 자동차죠.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KCT인데요. KCT는 자율주행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로 5개의 평가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속주행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자율주차 시설, 교외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또한 5G, 4G, 웨이브 등 다양한 통신 환경을 구축해 자율주행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삶에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텐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직업이나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차를 운전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택배기사, 대리기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주행한다면 사람 운전자는 필요하지 않겠지요. 또한 카레이서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업계나 자동차 부품업계가 다소 축소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떠오르는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AI 기반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만큼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수정해주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산업, 전기 배터리 산업, 차량 인테리어 산업, 센서 산업, 고기능 차량 정비 산업 등이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환경 적응력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눈이 오기도 비가 오기도 하죠. 이러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등이 작동 오류가 있는 경우, 도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커의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주행 중 작동 오류 대처 능력, 실제 도로주행 실력에 대한 검증,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차장을 인지하고 빈 주차 공간을 찾고 주차를 하는 등 주차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